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일까요? 문자에 누가 보일러 켰냐라고 하셨는데 지구 보일러 좀 꺼달라고. 사실 그 날씨 얘기만 하더라도 10분 훌쩍 넘을 맞아요.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후 리포트 하다가 조금 그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부에 조금 더 이어서 4부에 이어서요. 네. 우선 기상청 그 폭염특보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체감 온도가 33도는 기본이고 높게는 39도까지 펼쳐졌습니다. 체감 온도. 예. 주요 지점의 최고 체감 온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와요. 경기도가요. 안성의 양성 지역이 38.9도. 아이고. 예. 39도네요. 예, 38.9도를 기록했고요. 용인의 이동묵리가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원이 34.8도를 기록했고 34.8도요. 예, 서울이 34.6도, 인천이 34.5도 체감 온도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뭐 거의 33도는 기본이고 35도를 넘겼어요. 네. 이 전망으로 보면은 내일도 비슷할 것 같다. 내일도 예, 이게 한 일주일 가나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입추는 지났지만은 계속 보일러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뜨끈하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서 매우 무덥겠다. 아하. 또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도 계속 나타나겠다. 네. 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워라.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구 평균 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발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 요번 달에 역대 1위였다. 요번 달 역대 1위로 깼다. 1위. 계속 13개월 연속이었는데 7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역대 1위인가요 또? 어땠을까요? 1위.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 7월 달은 역대 2위였다. 그래도 최고점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13개월 연속 역대급 기록을 깨던 거가 이제 숨고르기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대세는 큰 지장이 없는 게 그럼 역대 최고 1위는 어디였을까? 어딜까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계속 더워지는 추세인데 작년보다 조금 낮았던 거예요. 추세는 뭐 변하지 않았다. 맥락은 변하지 않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통계적인 어떤 의미지 사실은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이 0.04도 낮아진 거거든요. 0.04도요. 이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분명한 추세는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보다는 0.68도 올라갔다. 0.68도. 예, 거의 한 0.7도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네요. 이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0.7도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오늘 기온이 아니라 1년 평균 기온이 전반적으로 다 해서 0.78도가 오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 체온이 0.7도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다. 똑같다. 예, 이건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기온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이제 매달 15일이면은 이제 한 3개월치 기후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네네. 요번에 보면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기온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덥겠죠.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온.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네. 늦가을. 동아시아의 기온은 평년보다 늦여름부터 초가을인데 동아시아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내년 1월 이제 한 겨울에 들어가는 거죠.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 그러니까 뭐 올 겨울까지는 계속 평년보다 높아질 것 오르는 같다. 거네요. 비는 어떨까요?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8월부터 10월 동안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강수는 평년보다 많을 경향이 전망됨. 다만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중국 남동부 지역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의 강수는 평년보다 적을 경향이 예상됨. 네, 겨울비는 좀 그나마 적어질 것 같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중기 예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시적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고온 다습해지는 거는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거다. 네. 다만 겨울비는 점점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죠.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전염병이 걱정되네요 하려고 했더니 맞습니다. 코로나네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7일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네. 여름에도 불구하고 최소 전 세계 84개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다. 이게 원래 겨울에 많이 확산되고 여름은 좀 덜했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 핵심이 이겁니다. 겨울에만 코로나19가 급증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네. 이 여름철에도 최소 84개 나라에서 재확산 중인데 그 84개국 중에 우리도 포함된 건가요? 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61명인데요. 지난달 둘째 주에 비해서 한 5.8배가 급증했다. 네. 그러니까 6배가 늘어난 겁니다. 입원 환자 수가요. 약 6개월 만에 800명을 넘어선 수치다.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여름철 실내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 그럴 수 있겠다. 또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만 봐도 너무 많이 늘었는데 6배는. 최재천 전 국립생태원장님이 작년 11월에 네. 어느 강연회에서 한 말이 다시 한번 복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대 정글을 누비고 다닌 생물학자다 나는. 박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1,400여 종의 박쥐가 발견됐는데 박쥐의 95%는 열대 정글에 산다. 네. 이번 세기에 들어서 열대에 살던 박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으로 터전을 옮겨오고 있다. 아하. 코로나. 예, 그래서 박쥐가 야생동물한테 바이러스를 뿌리고 그중 일부가 온 게 코로나19다. 이런 추세라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해서 박쥐를 매개로 해서 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 열대지방에 있다. 예. 온대지방으로 오면서. 그래서 기후 대응을 해야 되는 된다. 거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